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맞기 주택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볼 건데요. 다른 법령에서 50점 맞기 시간에서 다루지 않았던 용어의 정의를 주택법에서 다루는 이유는 주택법의 경우에는 매회 용어의 정의 부분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가량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2조 정의입니다. 제2호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종류는 단독, 다중,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3호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다가구와 비교되는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시험에서는 정의보다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보고 있죠. 4호 준주택이란 주택에 준하는 거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자,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5호 국민주택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자, 여기는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자, 감옥,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남옥,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자, 이런 두 가지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인데요.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란 6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한 호 또는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고, 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또는 면지역은 그 기준이 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7호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고, 8호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 자, 11호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항목의 조합을 말한다. 그래서 가나 다목이 있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나눠집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음 구분에 따라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고,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설립한 조합이에요. 다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호, 시험에 가끔 나오는 조항이죠. 자,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해서 보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그리고 다목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 가나다목이 있고 또 라목의 경우는 가에서 다목까지 시설에 준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와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자, 가부터 라목 전부 다 도로 또는 철도인데요. 이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별개 주택단지로 봅니다. 이 숫자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치죠. 자, 13호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항목의 시설 또는 설비로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그리고 14호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항목의 공동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이 복리시설이에요. 부대시설이 아니고.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15호부터 17호까지는 굉장히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먼저 15호가 기반시설은 국토기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16호는 이 기반시설 중에서 기간이 되는 시설, 도로, 상하수도나 또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시설이 기간시설이 되겠고, 간선시설은 이러한 기간시설, 이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있고, 우리 가스를 생각해 볼까요? 가스,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 기존에 가스관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새롭게 이 주택단지를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 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연결해 줄 때 이렇게 연결시키는 시설이 간선시설이에요. 사이에 생기는 시설이라는 거죠.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인 경우에는 이 안에 기간시설들을 포함해서 간선시설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호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하고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분리가 됐으니까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호 도시형 생활주택은 두 가지 기준이 있죠. 300세대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아까 앞에 살펴봤던 한 호 또는 한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리고 21호 쭉 넘어가서 24호 공공택지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공공이 만드는 택지 안에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산단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구역개발사업, 이렇게 대부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들, 물론 도시개발사업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렇게 공공이 하는 사업 안에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가 공공택지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수선과 그리고 나다목은 증축인데요. 나목은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로부터 이제 기간이 나옵니다.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다음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 증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목, 그리고 다목 같은 경우는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세대수를 증축하는 행위. 나목은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다목은 세대수를 증축하는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3개층, 그리고 14층 이하는 2개층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와,
또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이다. 그리고 26호 리모델링 할 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수직 중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가 및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보기로써 쉽게 나올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수직 증축형, 세대수 증가형이 아닌 수직 증축형으로 바꿔서 맞았냐 틀렸냐를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은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4조 주택 건설 사업 등의 등록. 1항입니다.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단독 같은 경우는 20호, 공동은 20세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즉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 주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워낙 유명한 것들이니까 넘어가고 4호 공익법인, 공익법인인데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과 그리고 5호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인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즉 고용자라고 하죠. 고용자의 경우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법 제5조입니다. 공동사업 주체.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4조 제1항 위에 써있죠. 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2항 주택조합 2.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 LH, 지방공사를 포함합니다. 등록사업자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항에서는 이 등록사업자의 범위에는 이 세 개 기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공동사업 주체를 보고 3항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2항과 다르죠. 1항과 2항은 다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2항도 시행할 수 있다인데 3항은 시행하여야 한답니다. 의무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11조 주택조합인데요. 11조는 매회 출제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집중하여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해 개정된 특히 신설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더 높다는 점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항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데 2항은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는데 어떤 요건이냐? 1호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할 것. 그리고 2호는 새로 생겼죠. 이 사용 권원과 함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 단서 조항이 있는데 제1항 후단의 경우 1항 후단이 뭐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망, 그리고 자, 2항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경우, 3항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경우죠. 자, 이때는 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가 나옵니다.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가 나오는데, 이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와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 결의사항이 구분이 되는데, 주택단지 전체의 경우에는 의결권의 3분의 2, 그리고 각 동의 과반수, 그리고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분의 2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법 제11조의 2도 개정과 신설사항이 눈에 많이 보이죠. 자, 이렇게 올해 개정이 많이 된 이유는 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을 강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1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조 2는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 부분이고, 자,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대요.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 새로 개정된 부분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에게, 여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만큼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대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자는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가 되겠고요. 2항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이 되냐면 1호부터 6호까지 있고요. 자, 5호와 6호가 신설됐고요. 그리고 3항을 보면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 발기인은 제2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의 업무는, 자, 이 계약금 등의 5호가 새로 신설이 됐고, 그 중에서 이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의 업무는 신탁업자에게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 신탁업자만 색을 다른 색으로 구분해드렸죠. 자,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신탁업자는 이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만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4항 업무 대행자는, 자, 이것도 역시 신설된 조항인데요.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조합 또는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리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장관은 표준 업무 대행 계획서를 작성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된 조항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 제11조의 3 주택원 모집신고 및 공개 모집. 1항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개정된 내용이죠. 이때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방법은 공개 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집을 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되고, 조설 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그리고 2항에서, 자, 신설된 조항이죠. 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했거나 자격이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증언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공개 모집이 아닌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고, 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 소유나 거주 요건 등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7항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는 시험에 틀리기 쉽게 내기 딱 좋은 문제죠. 우리가 보통 다른 법령에서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어느 날에 다음 날에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이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날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제12조 실적 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어느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 보고서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조합원 모집 현황이라든지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이 포함이 되겠죠. 신설된 조항입니다. 자, 법 제14조의 2도 신설이 됐어요. 주택조합 및 해산, 이 전체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또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하기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살펴보죠. 1항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절차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을 하고 2항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1항과 2항에 모두 총회 의결이 나왔는데 2항에서는 조건이 더 붙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이라는 게 더 붙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제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해산을 결의하거나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 이 발기인은 2항에 따른 총회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2항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1항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택조합은 이 주택조합의 해산을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하는 내용의 총회 결과를 통지한 내용이 따로 없지만 2항 이 발기인이 이 종결 여부를 결정할 때에 따른 이 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주택법의 용어의 정의와 그리고 건설 사업자 그리고 중요한 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과 주택 공급으로 주택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은 아래에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공 또는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요청하실 때는 어떠한 영상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